안녕하세요. 공인중개TV의 송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6째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은 시계편에 나오는 궤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계편에서 5사, 7계에서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다면, 이번에는 실제 전쟁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손자는 궤도를 전쟁은 속임의 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쟁이란 것은 결국 억주가의 중대사고 오가의 존망이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겨야 된다는 논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좀 기만하더라도 어떤 이러한 것은 전쟁의 한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4가지 정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첫째 이제 보면은 이제 저걸 어떻게 기만하느냐, 즉 내 자신을 어떻게 저에게 상대에게 표현을 하느냐는 이제 방법을 네 가지 정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능히 시위 물렁,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용이 시 물렁, 필요하면서도 안 필요한 것처럼 저걸 이제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서 또는 필요하면서 안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남을 속이려면 첫째 자기 자신을 속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는 이제 근위시위원, 가까이 치면서도 멀리 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원위시건, 멀리 치면서도 가까이 치는 것처럼 저걸 완전히 이제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내 자신을 어떻게 저에게 표현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저걸 어떻게 다루느냐, 즉 상대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 8가지를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익유지, 적에게 달콤한 이익을 줘서 저걸 유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예는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익유지, 그 다음에 이제 난이 치지, 적을 혼란하게 해서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겁니다. 저기 혼란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어려울 때 그때 내 자신이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리비지, 적이 아주 강해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면 나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적에게 공격을 하면은 여러 가지 유리한 게 없죠. 그럴 때는 나도 준비만 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기다려라, 시리비지. 그 다음에 강이 피지, 적이 강하면 피해라는 이야기죠. 강한 적을 만나서 싸움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럴 때는 적이 좀 약해질 때까지 피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노이 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을 노엽게 해서 약을 살살 올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적이 이제 약을 올리면은 이제 감정이 나는 거죠. 그럼 판단을 거르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감정을 건드려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사극이나 이런 데서 전쟁 영화에서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이교지, 적에게 내가 굽실거려 가지고 적을 교만하게 해라. 그렇죠? 상대는 내가 구실거리니까 자기가 굉장히 강한 줄 알고,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누구라도 그만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면 나태해지고 결국 그러면 전쟁이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적을
교만하게 좀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지, 저기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좀 피곤하게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낮에 전투를 쉬거나 하고 피곤한데 밤에 좀 쉬어야 되는데 그것도 쉬지 못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좀 편하게 쉬는 적을 편하게 놔두지 말고 계속 피곤하게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이, 리지, 저기 자기들끼리 단합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친하게 돼 있거든. 그것을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걸 분리시켜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격리를 시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8가지 이제 방법론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가지는 이제 저걸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는 겁니다. 공격은 여기서 2가지를 제시했는데요. 하나는 공기무비, 적을 공격할 때는 준비 안 했을 때 공격하라 하는 게, 저기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하라.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동전쟁에서 1967년도 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 공군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집트 공군기들을 전부 다 비행장을 초토화시키고 해서 무력화시키고 그로 인하여 승기를 잡은 거죠. 그런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뜻하지 않을 때, 상대 적이 생각하지 않을 때를 이제 그 시간이나 이런 걸 맞춰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 때는 절대 적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출기불이, 내가 어떤 적이 뜻하지 않는 곳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곳에 내가 노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모르고는 적이 어디서 뜻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소위 행인이 아무형, 적은 드러나게 하고 나는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 이제 병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적을 드러나게 하면 적의 강점과 약점을 내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적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적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공격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하고자 하면은 남다른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피터 드라그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 경영가 대가죠. 남이 안 하는 사업을 해라. 굳이 그런 사업을 하려거든 방법을 바꾸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피해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가 후발주자는 어렵다, 그렇죠?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4가지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이 궤도에 나오는 기본적인 철학은 아마 도가 철학에서 많이 응용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가 철학이란 것은 숨김의 철학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가급적이면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적을 기만하고 적을 상대해서 이기려면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적만 드러내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많이 구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법, 이제 우리가 병법에 있어서도 시형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런 형태들이 소위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특히 또 여기 14가지 방법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소위 이제 도덕경에 나오는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곡적전, 굽어있어 온전하다. 우리가 굽어 있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뻣뻣하면은 결국 어깨 아프고 목도 다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리도 숙여야 된다. 유대인 탈무드라는 속담에 의하면 길에서 떨어진 동전 한 입도 내가 굽혀야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굽히는 것,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지금 없는 것처럼 좀 굽힐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것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유약성 강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우리가 버드나무 가지가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부드럽고 또 약하지만은 이렇게 휘휘 휘어지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성격을 죽이고 이렇게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 소개를 드린다면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한 말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 고사성어는 바로 난득호도라는 것이다. 난득호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여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또 아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것만 알아도 굉장히 아는 척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좀 알면 얼마나 아는 척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지혜라고 보는데, 이 말의 의미는 청나라 때 정판규라는 관리가 한족이었죠. 청나라는 만주족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 만주족 지배하에서 청나라 관리들이, 한족 관리들이 생존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드러내는 순간 정치적으로 제거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런 역사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득호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더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게 소위 등소평에 소위 우리가 도광양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도광양해라는 말은 1980년대 등소평이 경제개발을 서두르면서 향후 100년 동안은 서방세계와 부딪히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즉, 내 자신의 빛을 숨기고 같이 가라, 이런 의미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근시에서 한 200~300년 동안에 서방 문물을 이렇게 늦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많이 직면했었죠. 그러다가 마침 등소평에 의해서 경제 개방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은 후배 정치인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은 서방세계, 즉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절대 대립 관계를 가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배 정치인들은 오늘날 지금 서방세계와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대립 관계나 이런 것을 볼 때 중국이 어떤 의미에서 등소평의 그 유언을 실천하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향후 앞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지가 굉장히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어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작전편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단히 고맙습니다.